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오후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추임받으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오늘 지명된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의원,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위한 노력이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는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질문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을 배려해서 국무위원석으로 올라가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져서 한 장관의 인성을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인데 지도부에서는 당연직 윤재옥 원내대표 그리고 유이동 정책위 의장과 함께 지도부에 유임됐습니다. 지명직 비대위원 중에는 유일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공동대표 참여연대에서 20년 가까이 활동했습니다. 원래는 좌파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 때 좌파의 내로남불과 위선에 진저리를 치면서 좌파에서 이탈했습니다. 그 후 조국 흑서를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의 민낯을 까발렸고 각종 언론 매체에 출연해서 좌파들의 문제점을 지적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좌파 내부에서 활동했던 만큼 좌파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많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좌파 킬러로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민경우 대한연대 상임대표 겸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 86 운동권 정치 청산과 관련해서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경우 대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80년대 운동권의 지하 조직에서 활동한 주사파의 숨은 실력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자신의 소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벌였던 일의 일부나마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금 운동권 정치 청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매체에 출연해서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과거 행적을 폭로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대 83학번으로 당초에는 의대에 입대했습니다. 의대에 입대했는데 바로 운동권에 들어가면서 활동하다가 곧바로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84년도 국사학과로 다시 입학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서울대를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서울대 들어가기가 쉬웠다 이렇게 말해서 혀를 내두르기도 했습니다. 운동권 내에서도 핵심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입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오래 역임했습니다. 그때 당시 남측본부 사무처장 때 주로 하던 일이 북한에 서신을 보내는 이런 부분들이 주된 임무 중에 하나였을 정도로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운동권 내에서도 지금 민주당의 우상호나 임종석, 송영길, 이인영 이런 인물들과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내부의 숨은 실력자였습니다. 특히 한 청년 핵심 인사들 예를 들면 강의원 특보 이런 사람들에서 강의원 군 이런 식으로 호칭할 정도로 86 운동권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편이나 유튜브 등에 출연해서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 거의 묵삭을 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무도 지금 항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청래나 서영교 최고위원 민 대표는 거침없이 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쩌리는 중심이 되지 못하고 주변을 맴도는 그러니까 비중이 적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등은 운동권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주변인에 불과했다 이런 말입니다.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돼서 4년 2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범민련 활동에 진저리를 치고 공식적으로 전향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전향한 인물입니다. 최근에 어떤 방송에서 앞으로 정치를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혹시 만약 정청래를 내려앉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청래를 잡으러 마포에 출마해볼 생각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후배들에게 지금 수학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스파이 외전이란 논픽션 소설을 출간했는데 내용은
일부 민주당 계열 인물들이 순수한 좌파도 진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저 맹목적인 반정부 세력으로 전락하게 된 경위를 낱낱이 공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주사파의 계보도 나름대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토크 콘서트에서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다가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셔라. 이렇게 라고 말했던 부분이 좀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선배들이 밀어내야 된다는 뜻이었다고 지금 해명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털고 갈 것은 빨리 털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은식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 대한포럼 대표도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호남 출신이면서도 언론기고 등을 통해서 왜 호남이 민주당의 볼모로 잡혀서 계속 민주당에 활용을 돼야 하느냐, 그러면서 호남 주민들의 각성을 촉구했던 사람입니다. 박은식 대표의 주된 주장은 호남이 민주당이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아 출신의 20대 초반 윤도현 소울 대표, SOL 소울 대표입니다. 고아로 살아온 자신의 경험으로 청소년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면서 함께 나누는 밝은 미래를 추구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진 당찬 청년입니다. 그 밖에 구자룡 변호사와 장서정 돌봄 서비스 통합 플랫폼 대표, 한지아 의정부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이런 사람들이 합류했는데요. 당연직으로는 윤재욱 원내대표, 유이동 정책위 의장 이렇게 참여합니다. 이 중에 구자룡 변호사와 박은식, 윤도현 대표는 영입인재고 김예지 의원과 장서정 대표, 한지아 교수 세 사람이 여성입니다. 좀 골고루 분포를 시킨 것이죠. 연령별로 보면 민경욱 대표와 김경률 회계사가 각각 65년, 69년생으로 지금 50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구자룡, 장서정, 한지아 세 사람은 78년생 동갑내기로 40대이고 박은식 호남 대한포럼 대표는 84년생으로 아직은 30대입니다. 그리고 윤도현 자립준비 청년 지원 대표가 2002년생으로 이제 21살입니다. 지명직 8명 중에 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7명이 비정치인이고 2명을 제외한 6명은 70년대 이후 출생자입니다. 73년생 비정치인 출신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7, 8, 9 세대로의 세대 교체가 시작됐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배경입니다. 이처럼 국민의힘 비대위가 세대 교체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면서 386 세대 중심의 민주당 지도부와는 확실한 차별화를 띌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위원장과 지명직 비대위원 9명의 평균 나이는 44살인데 지난 38 전당대회 당시 김기현 지도부의 나이가 53살이었다는 점을 볼 때 한 9년 정도 젊어진 것입니다. 출신도 대부분 서울, 경기 수도권, 이렇게 수도권이 많고 호남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경욱 대표는 민주당 86운동권 킬러로 활동하고 있고 김경률 회계사와 구자룡 변호사는 이재명 킬러로 많이 활약합니다. 그리고 박은식 대표는 호남 주민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동훈 비대위의 향후 활동 방향을 좀 읽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